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언제나 중요하지 않은 뉴스가 없긴 하지만, 오늘은 이 딥스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확실한 그 결론이 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CERN이라는 건 CERN 약자죠. 그래서 유럽의 입자 물리학 연구 시설이에요. 그리고 제네바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둘레가 27km 미터에 달하는 원형 가속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썬 얘기 외에 또 100달러짜리 지폐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을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썬은 갑자기 더불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거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이 이제 오랫동안 딥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였죠. 겉으로는 과학연구시설이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엄청난 에너지를 다룰 수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딥스들은 특별한 힘이 흐른다고 알려진 어떤 지점 위에 그 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하지만 이들이 그곳에서 밀려난 것은 어떠한 영화처럼 한 번에 어떤 대규모 큰 작전이 실패함으로써 그것이 딥스가 밀려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면 그래서 그게 오르면 어떻게 생겨났냐? 수없이 작은 타격들이 여러 개의 타격들이 이어져서 유럽과 대서양 양쪽에 여러 세력이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씩 무너져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선에 대한 컨트롤을 딥스가 잃어버렸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네바와 추크에 숨겨져 있던 자금 계좌를 추적하면서 그 딥스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우주군과 협력하는 정보 조직, 특히 동유럽 정보기관이 신호정보, 시긴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정보, 휴민트라 그래요. 그래서 신호정보와 인간정보를 활용해서 인신땡땡 경로를 모두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2023년부터 2025년 중반까지 프랑스 정보기관 DGSE라 그래요. 그거의 잔존 세력,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정보 자산, 그리고 민간 계약자 등 핵심 중간 운영자들을 선을 운영했던 핵심적인 중간 미드티어 중간 운영자들을 조용히 제거하거나 그 현장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거 어두운 작업에 사용되던 지하 터널 구역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과거 멤버 방송 전용 방송에서 자세히 그 지하를 봉쇄했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멤버 되신 분들은 과거 방송을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최근에 멤버 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의 모든 멤버 방송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지나간 것도 시사성 별로 없습니다. 다 재미난 내용들, 폭발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member 전용 방송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면 그래서 새롭게 구축된 보안 체계는 기존의 지휘부를 선을 지휘하는 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 정비된 지휘 계통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에 대해서 딥스의 영향력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2026년 현재 7월 현재 대외적으로 알려진
선의 지도부는 대부분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그 과거에 있던 사람들 다 잘리고 옮겨가고 새롭게 정비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속기 27km의 둘레를 가진 그 가속기는 현재 고강도 물리학 연구와 신소재 개발, 의료 연구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런 거 하겠다고 물리학 연구하고 신소재 개발하고 의료 연구하겠다고 원래는 인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본래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런 거 하겠다고 한 정상적인 목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의식, 리추얼에 사용되던 시설과 대규모 인신땡땡 거점은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쟤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희생을 필요로 했던 차원 조작 능력도 완전히 차단이 됐고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그 사이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카발 잔존 세력이 그 자문위원회에 남아 있거나 자금을 이용해서 일부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하루하루의 운영권은 미국 밀리터리 흰모자 진영과 협력하는 세력이 맡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끝난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사 교체도 지하 터널 봉쇄도 독립감시기관들이 보고하는 에너지 변화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가 전해드리는 이런 라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럭키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속속들이 나오는 소식을 재빠르게 전하는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지금 흰모자들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알 길도 없고 들어도 무슨 소린지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이 많은 사람들이죠. 겉모습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예전과 같다고 믿는 오래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위협이 완전히 다 제거가 됐느냐? 남아 있죠 조금. 그리고 더 큰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혈통으로 이어져 온 잔존 세력은 지금도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민간 양자 연구소를 통해서 다시 영향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과학협력 조직도 자신들만의 비밀 우주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선에서 실험했던 그 포털 기술과 시간 관련 장비는 이제 미국과 협력하는 더욱 안전한 시설과 이동식 플랫폼으로 옮겨졌고 더 이상 선의 거대한 원형 가속기가 어둠의 핵심 장비는 아닙니다. 지금은 더 큰 타임라인 정리 작업 속에서 여러 세력이 서로 차지하려는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전쟁부, 디파트먼트 오브 워라 그러죠. 그 전쟁부의 포탈 이미지 같은 공개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비가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예전에 그 지배했던 딥스 세력이 전반적으로 통제력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에서 활동하던 그 딥스 조직은 사실상 현장에서 대부분 정리됐고 요 말씀을 드리려고 앞서서 그렇게 장황하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무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이를테면 해양시설이라든가 남극에 남아있는 거점 그리고 민간 비밀 시설들이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선 지하에서 운용되던 기술은 최근 공개 자료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기술과 같은 계통이고, 제가 이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고, 많은 딥스들의 잔존 세력들이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얼마나 깊은 작전이 진행되어 왔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되찾았는지, 또 그들이 많은 것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그런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딥스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멘붕에 멘붕이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멘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썬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100달러짜리 지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의 서명 위에 들어간 새로운 100달러 지폐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상징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고, 제가 이거 과거 방송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 건국 250주년 일정에 맞춰서 공개가 됐습니다. 오른쪽에는 금을 강조한 독립선언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왼쪽은 기존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의 변경이 아니고 기존 시스템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병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아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냐 그러면, 이번 서명 변경은 165년 동안 이어져 온 재무관, 트레저러라고 그래. 트레저러를 재무관인데, 그 165년 동안 이어져 온 재무관 서명 자리를 사실상 대통령의 직접적인 표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조폐공사, 영어로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폐공사의 오랜 관행을 조용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스캇 베센트 그 재무장관은 겉으로는 미국 경제의 강함과 달러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장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디자인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고, 오른쪽의 금색 독립선언서는 실물 자산 중심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것을 토큰화된 준비자산 체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첫 단계로 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그 지니어스 액트 구조인데, 그거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과 실물 금이 기존 지폐와 함께 병행해서 운영되는 구조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0달러짜리 얘기는 그 정도 하고, IRS가 이제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의 약자인데, 미국 국세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 개편과 맞물린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추진하는 정책은 IRS의 기존 집행 체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보조금 지급 경로와 해외의 NGO 자금 흐름, 제가 이 NGO 자금에 대해서 도지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관리 체계를 전면 감사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자금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여러 조직에 흘러 들어가던 자금의 흐름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이번에 개편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적대적으로 운영되던 데이터 관리 조직도 정리해 나가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도지 정부 효율부죠 시대에 진행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비대해진 세무 집행 조직을 줄이면서 외부 계약 업체와 영향력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던 자금줄도 함께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틀은 유지한 채
오래된 기득권만 정확하게 겨냥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워싱턴 회담이라든가 내각 구성 완료, 그 다음에 그 클래리티 액트 이런 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 발표되는 이 내용의 이면에서는 통화 시스템 개편과 폴트낙스, 그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곳이죠. 그래서 폴트낙스 금 보유 검증 일정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 제가 요 바로 전 방송에서 이 폴트낙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금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디팅을. 과거의 금 교환 기록과 임대 기록, 그리고 장부 밖에서 관리되던 금 보유 내역까지 모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밀 작전과 동맹국을 통해서 회수된 자산도 함께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실물 자산의 실제 가치가 다시 평가되기 시작하면 혈통 금융 세력과 연결된 각종 금융 상품, 그리고 런던 금융 시장을 통해서 운영되던 여러 파생 구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100달러 지폐에 담긴 두 가지 상징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변화를 준비시켜 주고 있는데, 기존의 연방준비제도의 지폐는 과도기 역할을 하고, 재무부 중심의 새로운 통화 체계는 국가 주권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통화 개혁과 평행선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변화는 과거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진행된 통화 질서 변화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석유 달러, 페트로달러라 그러죠. 그 석유 달러 중심 체계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정부 조직 개편으로 생긴 여력을 제조업이 흡수하면서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해외 투자자들은 점차 실물자산 쪽으로 더 유리한 환경을 맞게 되고, 카자르 네트워크와 연결된 파생 상품과 담보 구조는 종이 자산의 가치가 약해질수록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작전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특수작전사령부가 소콤이라고 그래요. SOCOM, 특수작전사령부와 국방정보국 DIA라고 그래요. Defense Intelligence Agency의 약자죠. 그래서 국방정보국에 협력하는 조직은 기존 통화 체계를 지키던 계약업체들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띵크탱크와 언론에 배치된 이중 스파이들이죠. 정보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거죠. 통화 디자인이 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지 혼란을 키우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반응은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역할에 가깝고, 실제로는 기존의 지폐가 계속 유통되는 동안 뒤에서는 금과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씩 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남아 있어요. 인쇄 과정에서 방해 공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대통령 서명을 단순한 개인 홍보라고 몰아가는 여론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화 체계가 자리 잡게 되고, 실물 금 검증이 폴트낙스에서 금이 얼마큼 있다는 검증이 끝나면 그동안 숨겨왔던 화폐 가치 희석 문제가 드러나고, 희석을 시켰죠. 화폐 가치를 희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기존 금융을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가 클래리티 법안은 여러 번 이미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S 개편은 남아있는 그림자 자금의 흐름을 더욱 약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였죠. 국민들의 분위기와 실제 작전 진행 속도를 하나로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250주년 기념 행사가 결국 기존 시스템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에 맞게 다시 활용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새로운 서명은 그 변화의 상징이며 금이 담긴 독립선언서 이미지는 미국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변화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엎는 방식이 아니라 치밀하게 조율된 과정을 통해서 통화 주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통화 그 다음에 그 클래리티 액트 얘기를 조금 더 하겠는데, 이 법안은 미국의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죠. 클래리티 액트는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금융 구조 변화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의 연방준비제도 중심의 금융체계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병행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러한 말씀드렸듯이 그 달러가 이제 100불짜리 달러가 그렇게 다시 발행이 되고, 그러한 일들이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텔시 게버드의 후임으로 임시 그 DNI 국장, 국가정보국장을 빌 펄티를 세웠죠. 그래서 빌 펄티에게 광범위한 기밀 해제 제한권을 줬다 그랬죠. 기밀 해제를 네가 원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라고 아주 그 전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정보국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 7월에는 엄청난 변화가 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도 이미 이너프하게 바뀌는 내용이고, 하지만 이 여러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으면서 지금 세관의 현대화, 석유법 진전, 내각 구성 완료, 워싱턴 고위급 회담,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정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항상 제가 debt based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채 중심 구조는 이게 그 딥스가 그 꾸며놓은 딥스가 하던 방식이에요. 그 부채 중심 구조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국가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말까지를 여러분들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즉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굉장히 익사이팅한 또 올해 하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제를 좀 돌려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지난 얼마 동안 젤렌스키를 겨냥한 쿠데타 및 암살 시도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정보기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보고와 그런 정보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처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는 정보 요원이라든가 정보 관리들, 그리고 정보기관 소속 인물 한 명이 포함됐다는 것이 현재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보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긴 하는데,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구테타와 관련해서 키예프 인근 여러 지역에서 14명을 비롯해서 많게는 180명 정도가 체포됐다고 하는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번 일은 군 내부에서 직접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마쿠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군 내부에서는 젤렌스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도 충분하지 않은데 오랫동안 계속된 전쟁 때문에 모두가 지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크라이나 장성 가운데 한 명이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을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공격해 올 거라는 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사실 약 한 달 전에도 비슷한 보고를 받았는데,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 같은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한 2달 전에도 러시아가 오데사 지역을 장악해서 우크라이나를 바다와 단절된 내륙 국가로 만들고 동시에 키예프까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장성들의 보고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북부, 남부, 동부 지역에서 군사작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력 증강도 상당한 수준이라 마쿠에서 들려오는 실제 정보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벨라루스 군이 배치돼 있고 북한 군도 있으며 러시아 군도 함께 집결해 있다고 합니다. 세 나라 병력이 대규모로 집결해 있으며 곧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벨라루스 접경 지역의 주요 마을 서너 곳이 이미 주민 소개 등으로 비워지고 있다고 하고, 또한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군에 직접 정보를 보내 우리는 이 지역으로 진격할 거야, 지금 떠나는 게 좋아 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대규모 민간인 희생과 인명 피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경고를 주려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왜냐하면 벨라루스를 통한 대규모 군사 이동이 예정돼 있으며 그와 동시에 동부 전선과 남부 전선에서도 대규모 공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는 분위기가 지금 강해지고 있고, 러시아 군이 푸틴에게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평화협정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고 키예프와 오데사를 장악할 때다 라고 러시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격은 오래전에 했어야 됐고 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내부 소식통은 우리는 너무 러시아군이 푸틴에게 강하게 합병을 해서 이제 그만 기다리고 대규모 공격을 하자라고, 모든 것을 끝내고 키예프와 오데사를 공격할 때다라고 러시아의 군이 푸틴을 압박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지역의 모든 군사 작전을 통제하고 통신 체계를 장악하며 우크라이나 군을 무력하기 위해 이제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푸틴 역시 최근 여러 발언을 통해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쿠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군은 이러한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병력 이동과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두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트럼프가 이러한 상황을 막지 않고 이런 상황을 막지 않고 러시아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에 있던 여러 군사 기지와 시설 그리고 다양한 생물학 연구 시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생물학 연구 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사실상 장악된 상태이고, 제가 장악됐다는 거는 이제 그 시설 자체를 뜻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던 각종 바이러스는 대부분 제거되거나 파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 기지들도 상당히 파괴됐고, 제가 이 얘기는 과거 멤버 전용 방송에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기지들이 상당수 파괴됐고, 주요 작전 기지와 첨단 기술 및 첨단 무기가 있던 시설들도 대부분 파괴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털시 게버드 D&I 국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메타바이오타, 파우치와 연결된 여러 사업, 그리고 파우치가 기능 획득 연구를 진행했던 지하 시설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은 일부 지하 기지를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하고, 현재는 비어있는 시설이나 임시로 유지되는 시설들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기를 원하며, 러시아가 장악한 뒤에는 그 시설들을 촬영하고 모든 내용을 공개해서 국제법정과 국제군사법정에 제출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내용이 인류에 대한 범죄,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 개발, 그리고 여러 병원체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공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발견된 내용이 인류에 대한 범죄,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 개발, 그리고 여러 병원체와 연결돼 있었다는 점을 공개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보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고, 또한 트럼프는 러시아군이 확보한 모든 문서도 넘겨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미국의 와이렛 흰모자 세력은 MI6가 이러한 작전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고, 또한 모사드가 MI6를 이용했고 영국 정보기관 내부의 정보망을 활용해서 이런 작전을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설들 상당수가 마쿠에서 운영이 되었다고 하고,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앞으로 1년 안에 이러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MI6와 직접 연결된 지하 기지, 금융권과 연결된 시설, 정보기관과 연결된 시설, 군과 연결된 시설들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이러한 작전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든 문서를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든 증거를 이미 갖고 있고, 미군도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주군의 작전이든 스타링크든 첨단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이든 필요한 자료는 이미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공개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즉 푸틴이 이러한 지하 기지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문서와 데이터, 서버, 내부 고발자, 체포된 인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 번 과거 방송들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의 증언은 MI6가 영국, 즉 런던 금융권, 하우스 오브 런던을 얘기하죠. 금융권과 연결된 상태에서 이러한 작전에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될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른바 딥스와 연결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진행한 뒤에는 러시아가 확보한 자료를 나토에 공식적으로 넘길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나토를 장악했죠.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 바이든과 연결된 폭로, 지하 연구시설 문제, 털시 게버드가 공개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파우치가 세계 곳곳에 지하 연구시설을 만들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사건으로 연결돼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것은 오랫동안 힘모자들이 준비해온 일이고, 이런 것을 오래전부터 지하 기지가 존재하며 결국 그 모든 것이 공개될 거라는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D&I 국장 털시 게버드가 이 문제를 언급하기 전부터 제가 이런 정보를 받아서 지하 기지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했고, 그 지하 기지에서 병원체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진행이 왔으며, 러시아의 특정 슬라브계 주민이나 우크라이나 및 다른 여러 국가 사람들을 겨냥한 병원체를 만들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정보들이 이제는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보면 벨라루스에는 북한군이 배치돼 있고 벨라루스 군도 있으며 여러 나라의 군사 네트워크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블랙워터와 비슷한 민간 군사 조직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출신이든 파키스탄 출신이든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든 여러 지역에서 전직 군인들이 모여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군의 작전 아래서 활동하는 유급 돈을 받고 움직이는 병력입니다. 멀스너리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마쿠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에는 북한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도 마쿠에서 함께 움직이며 키예프 공격과 점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마쿠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군 병력도 동부 국경의 일부 군사작전 지역에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연합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가 러시아와 함께 이런 작전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젤렌스키가 암살될 뻔했죠. 쿠데타가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가장 오늘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MI6와 연결된 이른바 딥스, CIA의 비밀 작전이 서방 진영과 연결돼 있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과거 나치 세력과 연결된 반데라 조직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보고에는 7명이 처형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보고는 최대 14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쿠데타와 관련해서 약 180명 정도가 체포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 곳에서 조금씩 관련 정보가 흘러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말씀을 가까운 미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 밀리터리 정보망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스톰 작전에서 이러한 생물학 연구 시설을 폭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털시 게버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고, 보수 진영이나 애국자들 가운데서 털시 게버드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그녀를 검은 모자라 그러기도 하고 해임이 됐고 또 악한 인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자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미래에도 완전히 우리 앞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미래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생물학 연구시설을 폭로하는 과정과 연결돼 있으며 앞으로 그녀를 지지하는 강력한 움직임도 나타날 것이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그녀는 털시 게버드는 파우치의 게인 오브 펑션 기능 획득 연구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생물학 연구 시설을 폭로한 인물로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파우치의 활동은 오바마와 CIA까지 연결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털시 게버드를 세상을 구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털시 게버드가 미국의 어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과거에는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민주당을 떠나서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려고 했고 그러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자신을 계속 지켜봐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 합류를 했고 그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털시 게버드를 내가 높은 자리에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은 D&I 국장으로 임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왜 그러면 자세하게 하느냐, 이러한 강력한 군사 작전들이 실제로 전개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으며 왜 털시 게버드가 그러한 과정에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왜 파우치를 사건의 중심에 세웠는지 그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있죠. 알렉스 존스든 여러 보수 매체든 터커 칼슨이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 도대체 뭘 할 줄도 모르고 잘못된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서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신뢰했다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트럼프가 주변에 잘못된 사람을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임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가장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구축한 정보망은 마이클 플린 얘기하는 거예요. 플린 장군을 비롯해서 여러 소장들과 약 200명의 장군들까지 연결돼 있었으며 그 당시 벌어지고 있던 모든 상황의 정보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우치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에이즈 백신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파우치가 연결된 전 세계적인 작전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요. 팬데믹으로 이어질 여러 작전도 이미 알고 있었고 트럼프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미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에게 파우치를 전면에 세우라고 조언을 했고 파우치를 팬데믹의 얼굴로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황이 뒤집히게 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팬데믹을 걱정하고 흰 고무신 논제를 이야기하며 파우치가 팬데믹과 흰 고무신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것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도 자신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와 결국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군과 법무부가 차례로 파우치를 법적으로 추적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해왔죠. 그리고 이것이 매우 정교한 게임 티어리, 게임 이론 작전이며 실제로는 강력한 군사 작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파우치를 겨냥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랜드폴 켄터키 상원 의원 같은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법적 경로를 통해서 파우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곧 파우치가 증언대에 서게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파우치를 둘러싼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주요 내부 고발자들이 등장하고 파우치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결국 그가 누리고 있는 면책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파우치가 본격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시작의 단계고
체포와 기소가 이어질 것이고 그 규모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는 그 비밀 배심 그랜주얼이라 그래요. 그 대배심의 기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질 거고 이미 제가 그 수많은 대배심 기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왔죠. 그 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 실제로 대배심 기소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사람들이 기소되고 기소가 이제 인다이트 됐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우치나 관련된 모든 일들이 우크라이나와 연결된 내용, 러시아와 연결된 내용,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런 여러 비밀 작전까지 모두 폭로가 될 것이고 결국 에스토니아에서 리투아니아를 거쳐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능 획득 연구와 병원체 연구 그리고 병원체를 이용한 여러 무기 개발이 진행됐다는 진실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공개될 것인데 독일, 프랑스, 영국 관련된 모든 나라가 결국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답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계속해서 세상에 공개될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이러한 여러 작전을 폭로하기 위해 협력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젤렌스키 암살 시도설과 러시아의 러시아와 이제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의 마크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숨겨진 그 마크 이야기라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카카오뱅크에 그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이 김혜덕님입니다. 김자 해자 덕자 김혜덕님 감사드리고 그 멤버 안 하신 분들 멤버 해주셔서 아나방송을 지켜가는 이끌어가는 커뮤니티 멤버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뭐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더 큰 거로 하셔도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라나방송의 소식을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 이러한 여러분들의 후원이 들으시기 위해서 큰 후원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가 멤버 전용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 했던 분들은 거기 알림이 가니까 여러분들 멤버 전용 방송도 지금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저는 늘 할렐루야를 외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라나방송 되기를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라나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인류가 이렇게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데에 이 치열하고 치열한 이 영적 전쟁 그 악한 사단과의 딥스와의 싸우는 이 과정에서 제가 그 뒷면에 일어나는 익사이팅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나나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신다고 고생들 하셨고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